여보, 119 불러요. 빨리.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지러워. 아버지, 아버지 눈 뜨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급박한 상황이 바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시골로 내려가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계신가요? 깨끗한 공기, 넓은 마당, 정겨운 이웃들. 저 역시 그런 달콤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김순미입니다. 올해 68세예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위인 72세고요. 오랫동안 작은 사업을 해왔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특히 남편은 고혈압이 있어서 늘 마음을 졸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남편이 하던 작은 식당 사업마저 어려워졌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들이 줄어들고 매출이 뚝 떨어지니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혈압이 더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과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머리를 움켜쥐면서 너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에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큰아들 건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이런 상태로는 서울에서 계속 살기 어려워요. 공기도 탁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시골로 내려가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간다고? 그런데 아들이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엄마,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팔면 시골에서 전원주택도 사고 여유자금도 생겨요. 아버지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딸 지우에게 전화했더니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그런 큰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건강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시골에는 병원도 멀고 차라리 서울에서 요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식들 의견이 엇갈리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정말 좋은 전원주택이 나왔는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예요. 서울 집값이 이렇게 높을 때 팔아야 제일 유리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부동산 중개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중개사 아저씨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마당도 넓고 공기도 좋고 뒤에는 작은 과수원까지 있어요. 서울 아파트 값의 절반 정도면 이런 집을 살 수 있어요. 사진 속 집은 정말 예뻤어요. 빨간 지붕의 하얀 벽, 넓은 마당에는 꽃들이 가득하고 뒷뜰에는 사과나무며 배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 집 사시고 나머지 돈은 제가 좋은 곳에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공부도 많이 했고 요즘 지방 아파트 투자가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먹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며 차를 마시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35년 동안 복잡한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남편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의사 선생님이 환경을 바꾸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래, 지우 엄마.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살아보자. 건우 말도 일리가 있고. 딸 지우는 계속 반대했어요. 엄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준비도 없이 갑자기 환경을 바꾸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버지 혈압약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가야 하는데 하지만 아들의 설득이 더 강했어요.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니 일석이조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서울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한 거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런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 열쇠를 받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우 엄마,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야. 40년 동안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직장 다니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은 더해졌어요. 상자를 정리하면서도 저 넓은 마당에서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겠다. 텃밭에서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을 수 있겠다. 그런 달콤한 상상들로 가득했어요. 마지막 날 밤 4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남편과 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건강도 회복하고 여유롭게 살고 그때의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우리는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 일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아들의 진짜 속마음도 모르고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이삿짐 차가 좁은 시골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와,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차에서 내려서 처음 본 우리 집. 푸르름이 가득한 숲속에 이쁘게 우뚝 서 있는 그 집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빨간 지붕이 파란 하늘과 대비되어 정말 예쁘더라고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우 엄마, 우리 정말 잘 왔네. 공기부터가 다르잖아. 정말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맑고 시원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새들의 지저귐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40년 동안 들어왔던 자동차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첫 주는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면 이슬이 맺힌 꽃들이 저를 맞아주었고요. 뒤뜰 과수원에서는 익어가는 사과들이 빨갛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여보, 이 사과 봐요. 우리가 직접 따서 먹을 수 있어요. 남편과 둘이서 사과를 따서 먹던 그 달콤한 맛이 지금도 입안에 맴돌아요. 도시에서 사 먹던 사과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남편의 변화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늘 피곤해하고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아 이약 저약 좋다는 것은 다 먹었는데 이곳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지우 엄마, 나 요즘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진 것 같아. 역시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게 제일 기뻤거든요.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손주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서울에서는 좁은 아파트에서 조심조심 놀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넓어서 술래잡기도 할 수 있고, 사과도 따먹을 수 있고,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마당을 뛰어다닐 때, 아, 정말 잘 왔구나 싶었어요. 아들 건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완전히 돌아오셨네요. 역시 제가 잘 권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게, 건우야. 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됐어. 그런데 아들이 은근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서울 아파트 팔고 남은 돈, 제가 말씀드린 투자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지방 부동산이 정말 뜨고 있어서. 아, 그거 아직 생각 중이야. 조금 더 안정되면. 엄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었던 딸 지우가 자주 전화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고요? 응, 괜찮아. 공기도 좋고. 엄마, 그런데 오빠가 투자 이야기 안 했어요? 조심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딸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가끔 주말에 와서도 이것저것 체크하더라고요. 엄마, 병원은 얼마나 걸려요?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떡하죠? 아이고, 지우야. 걱정이 너무 많아. 119가 있잖아. 하지만 딸의 걱정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웃들과의 첫 만남은 참 따뜻했어요. 맞은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직접 기르신 배추를 가져다 주시고 옆집 아저씨는 전원주택 관리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도시에서 오셨으니까 모르실 텐데 겨울 되기 전에 보일러 점검 받으시고 나무도 좀 잘라 주셔야 해요. 그런 따뜻한 관심이 너무 고마웠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완전히 이곳의 생활에 빠져들었어요. 아침에는 텃밭 가꾸기, 오후에는 마을 산책, 저녁에는 독서. 정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었죠. 저녁에는 남편과 둘이서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곤 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 가득 반짝이고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그러게 40년 동안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싶어.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달콤한 꿈에서 서서히 깨어나듯 작은 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정말 사소했어요. 어느 아침 아침밥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우유가 떨어진 거예요. 서울에서라면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1층 편의점에서 사오면 되는 일이었죠. 여보, 우유 사러 좀 갔다 올게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이웃에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가까운 가게가 문을 닫아서 여기서 마트를 가려면 차로 10분 정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유 하나 사는데 차로 10분씩이나 가야 해? 남편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울에서는 걸어서 2분이면 24시간 편의점이었는데 여기서는 우유 하나 때문에 20분을 허비해야 하다니. 그날 오후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낮에 먹은 설익은 과일이 탈이 났는지 설사까지 나면서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지우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배가 좀 아파. 약국에서 설사약이라도 사와야겠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 차로 20분. 그것도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걸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동경했던 자연 속의 삶이
사실은 문명과 단절된 삶이기도 하다는 걸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병원이었어요. 남편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우 엄마,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건강 때문에 온 곳인데 정작 병원 가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적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불편함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작은 균열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절망으로 변할지. 지금 느끼는 이 작은 불편함들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검은 구름 같은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을 살던 집을 팔고 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조차 그날 밤에는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마치 제 마음의 불안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금 느끼는 이 작은 불편함들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작은 불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첫 번째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보일러 기름값 계산서를 받아보고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 이 금액이 맞나요? 서울에서 살 때보다 3배나 많이 나왔어요. 남편도 계산서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전원주택이라서 그런가 봐. 단열이 잘 안 되나?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며 온 곳인데 벌써부터 돈 걱정을 해야 한다니. 마치 달콤한 사탕을 빨고 있다가 갑자기 쓴 약을 먹은 기분이었어요. 가을이라도 여기는 추위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보일러 기름을 아껴 쓰려고 스웨터를 겹겹이 입고 밤에는 전기장판만 켜고 잤어요. 68살, 72살 노인이 추위에 떨면서 지내는 모습을 생각해보니 참 서글펐어요. 더 큰 문제는 겨울이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급하게 이웃에게 물어보니까 겨울에는 수도관이 자주 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랐던 저희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미 서울 집은 팔아버렸고 돌아갈 곳도 없었거든요. 마치 다리를 건너고 나서 그 다리가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골 공기 덕분에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추위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지우 엄마, 가슴이 답답해. 머리도 아프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겨울 산길을 1시간씩 달려가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한 번은 눈이 펄펄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쓰러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119에 전화했는데 구급차가 오기까지 무려 30분이나 걸렸어요. 30분.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30분 동안 남편을 부축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보, 조금만 참아요. 곧 구급차 와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남편이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겨울이 지나면서 벌어졌어요. 봄이 되자 아들 건우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엄마, 죄송한데 제가 투자한 게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임차인 보증금 내주려니 너무 힘들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저희 노후 자금으로 지방에 아파트를 여러 채 사놨던 거예요. 저희한테는 안전하게 투자해 드릴게요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2023년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엄마, 당분간 생활비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한 돈도 많이 손해를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이 저희 돈으로 투자하는 대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투자 실패로 인해 생활비는커녕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지우 엄마. 우리가 뭘 바라고 자식 키웠나?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서도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권해서 온 곳인데 정작 어려워지니까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돈만 날려버리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말로 끝이라니. 딸 지우에게 전화했더니 딸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요즘 저희 집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 구조조정으로 수민이 아빠가 직장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저희 부부는 완전히 섬이 된 거예요. 자식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고 돌아갈 서울집도 없고 70평생 이렇게 막막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 겨울이 얼마나 길고 추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정전이 됐어요.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울먹이더라고요. 지우 엄마, 미안해. 우리가 귀천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하지?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남편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고 그 모습이 우리 인생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봄이 되면서 찾아왔어요. 이웃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분들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마을 일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풀베기, 도로 청소, 각종 행사 준비까지 남편의 건강이 안 좋고 농촌 일을 해보지 않은 저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든 일은 아직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럼 마을 발전 기금을 내서 돈으로라도 기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다 내시는데. 결국 우리는 마을에서 왕따가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느꼈던 따뜻한 이웃의 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마을 할머니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도시 사람들은 왜 시골에 와서 불평만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싫으면 다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돌아갈 곳도 없는 저희에게 너무 잔인한 말이었거든요. 마치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둘이 앉아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남편도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 어지러워라고 하면서 벽에 기대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여보, 정신 차려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에 혈관이 불끈 튀어나오면서 식은땀을 흘렸거든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도 계속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119에 전화했지만 또 3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30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을 부축해서 앉혀놓고 괜찮다, 괜찮다 계속 말하면서도 남편이 계속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라고 하니까 속으로는 혹시 뇌출혈이라도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대로 두면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울고 있는데 딸 지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딸의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우야, 엄마가 정말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아버지 건강 때문에 온 곳인데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 것 같아.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딸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딸이 제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딸의 따뜻한 손길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딸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남양주에 괜찮은 월세 아파트 하나 구했어요. 병원까지 걸어서 10분이고 지하철역도 바로 앞이에요. 무엇보다 응급실이 24시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바로 근처에 있어요. 제가 월세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야, 그럼 너는 어떡하려고? 엄마,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 부부가 힘을 합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고생하게 됐는데 딸만큼은 정말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시골집을 어떻게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8잔이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냥 2잔이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그런데 다행히 서울에서 이곳 학교로 정근 온 젊은 교사 부부가 전세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원주택에서 텃밭도 가꾸고 아이와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젊은 부부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이 집도 주인을 찾아간 거구나 싶었어요. 저희에게는 실현의 공간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세금 1억을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3억 5천에 샀던 집인데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금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서울 아파트도 급하게 팔다 보니까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35년 모은 노후 자금이 거의 다 날아가고 이제 정말 노후가 걱정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턱 막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70대 노부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휘청거리게 될 줄이야.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남편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경기도 남양주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밤, 남편과 둘이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공간보다 훨씬 좁은 이곳에서 우리는 마치 다시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초라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 이제 와서 보니까 욕심이 너무 컸나 봐.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예전에는 번거로웠는데 그날 밤에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마트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남편이 근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네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남편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시골집 전세 계약이 2년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여보, 2년 후에 그 교사 부부가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팔자니 손해가 너무 크고 그러게, 그때 가서 또 고민해야겠어. 이런 고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텐데 정말 준비 없는 귀촌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느 날 아들 건우와 지우가 찾아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처음부터 내가 반대했는데 오빠가 너무 고집 부렸잖아. 지우야, 나도 알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제가 부동산 투자에 눈이 멀어서 부모님 건강 생각한다면서 사실은 제 욕심만 차렸어요. 지우가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고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건우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내가 건강하고 반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제대로 책임져야 해요. 힘들지만 이제부터 매달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지우랑 함께 부모님께 더 신경 쓸게요. 딸이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 다행이에요. 응. 지우야, 나도 이제부터 더 잘할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엄마, 이제 마음 편하시죠? 응, 지우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행복이라는 게 꼭 넓은 집이나 멋진 전원주택에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할게요. 지금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시골집처럼 넓은 마당도 없고 과수원도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건강해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끈끈해졌어요. 가끔 시골집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 맑은 공기와 조용한 밤하늘, 새들의 지저김. 분명 아름다운 것들이었거든요. 귀촌이라는 게 단순히 도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귀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먼저 최소 6개월은 그곳에서 살아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시고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수도관이 얼지는 않는지, 눈 올 때 교통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병원까지의 거리도 중요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야간에도 진료가 가능한지.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을 처분할 때도 신중하세요. 저희처럼 급하게 팔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전세를 놓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리 알아보세요. 도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처럼 실패를 겪고 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귀촌을 경험해 보신 분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모든 이야기가 소중하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